지금 보고 계신 이 썸네일, 단순한 어그로가 아닙니다. 2026년 여러분 계좌에 닥칠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왼쪽의 미국은 머리를 싸매고 있고 오른쪽의 일본은 차갑게 웃고 있죠. 왜일까요? 믿었던 우방국 일본이 미국의 등에 칼을 꽂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미국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희망회로만 돌리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일본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역대급 폭락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장 보름 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 장이 열리는 순간, 설마 했던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15분 영상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다가올 폭락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2026년. 이 숫자가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2026년까지 불과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거리는 연말이라고 송년회다, 크리스마스 파티다 하며 들떠 있습니다. 서점에는 2026년 트렌드 같은 희망찬 책들이 깔려있죠.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도 비슷할 겁니다. 이제 물가도 잡혔으니 미국이 새해엔 금리 확실히 내리겠지? 그럼 매 주식도 다시 오르겠지? 마치 해가 바뀌면 마법처럼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들뜬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그것도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팩트라는 물을 좀 끼얹어야겠습니다. 남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주고받을 때 금융시장의 거대한 판은 이미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묵직하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모순, 아니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엇박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은 경기가 식어간다며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바로 옆 일본은 지난 8년간의 마이너스 금리 실험을 끝내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며 전 세계에 뿌려진 돈을 서서히 회수하려 합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당장 2026년 1월 새해 첫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장의 공기를 바꿀 현실입니다. 당장 내일 폭락한다는 뻔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물이 서서히 차올라 눈치챘을 땐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경고는 드려야겠습니다. 과거 1998년과 2008년, 준비 없이 맞이한 새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6년, 그 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회일지 아니면 변동성의 파도일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경제 전망,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 15분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이 네 글자만 들으면 가슴이 뛰죠? 금리 내리면 대출 이자 싸지고 기업들 숨통 트이니 주가는 오른다. 아주 교과서적이고 달콤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는 골디락스나 연착륙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나쁘지 않다는 보고서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평균 수치 뒤에 숨겨진 양극화된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대폭락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금리가 꼭대기에 있을 때? 아닙니다. 시장이 진짜 발작을 일으킨 건 연준이 허겁지겁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준 의장이 산타클로스입니까? 12월이라고 선물 주려고 금리를 내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딱 하나의 의미입니다. 경제가 버티기 힘들어한다. 약을 처방해야 한다. 즉, 다가올 미국의 금리 인하는 축제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기보다 경제 둔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그럼 2025년 12월 현재 미국 경제의 체력은 어떨까요? 가장 끔찍한 늙어는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2024년 말 기준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9.9%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못 받고 그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중소형 은행들은 부실 채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서민 경제입니다. 최신 데이터를 보면 미국 서민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은 아직 버티고 있다지만 소비의 밑단에서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에 진행될 금리 인하. 과연 시장의 기대처럼 마냥 호재일까요? 아니면 경기 둔화를 공식화하는 신호탄일까요? 우리는 후자의 가능성, 즉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승구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산지였습니다. 이자가 0%에 가까우니 일본에서 돈을 빌려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이어졌던 8년간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섰습니다. 에이, 그래봤자 지금 금리 0.5%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일본은행은 2026년까지 금리를 0.75%에서 최대 1%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굳이 달러를 고집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즉, 엔화 강세의 압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글로벌 시장에 퍼져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압력을 받습니다. 빌릴 때는 빚달러에 160엔이었는데 갚을 때 130엔, 120엔이 되면 앉아서 손해를 보니까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해외에 투자했던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갚아야 합니다. 이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일부 유튜버들은 경해단이다 라며 공포를 조장하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국제결제은행 BIS 공식 통계로 잡히는 것만 수천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장부 외 파생상품까지 합치면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내내 시장이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매도세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6년을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회색 코뿔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멀리서 코뿔소가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들이받치면 위험하다는 걸 누구나 알죠. 하지만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고 무시하다가 당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두 마리의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기 둔화, 다른 하나는 일본의 유동성 회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시점, 그게 바로 2026년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데 시장을 떠받치던 엔화 유동성마저 줄어든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도 변수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0%가 넘습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며 일본 정부도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금리를 올릴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오버슈팅 과민 반응을 하죠. 일본이 조금만 매파적인 긴축 발언을 해도 엔화 환율은 널뛰기를 할 것이고 그때마다 전 세계 증시는 출렁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충격이라고 부르지만 대비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매일매일의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다 팔고 도망가? 아니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싸게 살 기회도 많다는 뜻이니까요. 2026년을 여러분의 해로 만들기 위한 3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드립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리세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현금은 쓰레기다. 2026년에는 이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현금, 특히 달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헐값에 우량주를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니까요. 이번 12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현금 비중을 2030%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건 쫄보라서가 아니라 사냥을 위한 총알을 장전하는 겁니다. 둘째, 엔화를 해지 수단으로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화는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는 금리 인하로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죠. 자산 배분 관점에서 엔화 자산, 엔화 ETF, 일본 내수주 등을 일부 편입하는 것은 2026년의 불확실성을 방어하는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엔화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있습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세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한 번의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믿음도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모레가 가기 전에 악성 부채는 정리하고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여러분, 2025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한 해가 또 갔구나 하며 아쉬워하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구나 라는 통찰을 얻으셨을 겁니다. 미국은 숨고르기를 하고 일본은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이 변화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파도의 높이만큼 서핑의 즐거움도 큰 법입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 2026년은 불을 재편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 투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도 계속해서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2026년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가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